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업위생기사 2019년 제2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에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다음 중 오염물질을 후드로 유입하는 데 필요한 기류의 속도, 그죠? 후드가 있고요. 여기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데 필요한 속도를 우리가 제어 속도라고 합니다. 영향을 주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자, 덕트의 재질. 재질이 뭘로 됐다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후드 모양, 후드에서 오염원까지 거리, 오염물질의 종류나 확산 상태는 영향 주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국소 배기 장치에 관한 주의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독물질의 경우는 굴뚝의 흡인 장치를 보강하는 게 좋고요. 흡인되는 공기가 근로자 호흡기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죠? 배기관은 유해물질이 발산하는 부위의 공기를 모두 흡입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면 좋겠죠. 먼지를 제거할 때는 공기 속도를 조절하여 배기관 안에서 먼지가 일어나도록 하면 안 되죠. 먼지가 날린다는 뜻이잖아요. 배기관 안에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송풍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 상사법칙은 실기에도 잘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송풍량은 송풍기 회전수에 비례한다. 회전수에 비례한다. 그죠? 맞는 건 바로 1번 되겠죠. 그죠? 나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정합이 3.5, 이것도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정합이 3.5cm H2O인 송풍기의 회전 속도를 180rpm에서 첫 번째 속도니까 N1이고요. 360rpm으로 증가했다. 두 번째 속도 N2가 되겠습니다. 송풍기의 정합은 약 몇 cm H2O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정합이니까요. 이 정합 첫 번째 거 P1이고 두 번째 정합 P2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정합을 주고 회전수를 줬기 때문에 정합과 회전수의 관계다. 그죠? 정합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P1분의 P2, P2는 P1 곱하기 N1분의 N2의 제곱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압력 3.5고요. 첫 번째 회전수 180, 나중 회전수 36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14가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실기에 굉장히 잘 나와서 별표 3개 붙여도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자의 침강 속도, 요 공식도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스토크스식을 기준으로 하라. 그죠? 자, 스토크스의 침강 속도 공식을 볼게요. 스토크의 침강 속도는 18뮤분의, 그죠? 18 곱하기 점성계수분의 G죠. 중력 가속도 곱하기 D의 제곱, 입자 직경이 된다. 그죠? 직경이고요. 그 다음에 로1 마이너스 로, 요거는 뭐냐면 밀도 차다. 그죠? 밀도의 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자 직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공기와 입자 사이 밀도 차에 비례하죠. 반비례 틀렸다. 그죠? 중력 가속도에 비례하고요. 공기 점성 계수에는 반비례한다. 그죠?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간혹가다 실기까지도 나옵니다. 환기시설 내 기류가 기본적인 유체 역학적 원리에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죠? 자, 유체 역학적 원리의 전제 조건 볼게요. 공기는 건조하다고 가정합니다. 공기의 압축과 팽창은 무시합니다. 환기시설 내외의 열 교환도 무시합니다.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 물질의 무게와 용량도 무시합니다. 그죠? 공기는 상대 습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요 중에서 틀린 거, 공기는 절대 습도 기준으로 한다.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그죠? 자주 출제됩니다. 작업 환경의 관리 원칙 중
원칙인 대체 중에서 물질의 변경에 따른 개선 예와 거리가 먼 것을 냈습니다. 성냥 제도 때 황린 대신 정린을 씁니다. 세척 작업에서 사염화탄소 대신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합니다. 야광식의 자판에서 인 대신 라듐이 아니라 라듐 대신에 인이죠. 그죠? 이게 틀렸고요. 보온 재료 사용해서 성면 대신 유리 섬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다음 중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전체 환기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오염 발생원에 유해물질 발생량이 적을 때 전체로 뺄 수 있다. 그죠? 작업자가 근무하는 장소로부터 오염 발생원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전체적으로 빼내도 됩니다. 소량의 오염물질이 일정 속도로 작업장으로 배출. 이렇게 오염물질 양이 소량일 때도 전체 환기되죠. 동일 작업장에서 오염 발생원이 한 군데에만 집중적으로 있다면 그 부분만을 이렇게 국소로 빼면 되죠. 요거는 국소 배기를 설치하는 기준이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9번 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20도씨 송풍관 내부에 480m/min 단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속도가 주어졌네요. 속도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공기 밀도는 1.296으로 한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동압 또는 속도압 VP는 2G분의 RV 제곱이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0도씨 공기 밀도가 1.296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송풍관의 온도는 현재 20도예요. 공기 밀도는 0도인데 현재 온도 20도니까 밀도를 20도로 보정해 줘야겠다. 그죠? 그래서 공기 밀도에 대한 온도 보정입니다. 0도씨가 20도씨가 되었죠. 그럼 밀도는 보면 단위가요. kg/m 상승, 부피분의 1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반대로 밀도는 작아진다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작아지려면 높은 온도가 밑으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1.296 곱하기 273 플러스 현재 온도 20분에 273 플러스 0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요 1.208이 나왔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중력과 속도는 9.8 일정합니다. 자, 이제 그죠? 밀도를 보정했는 게 1.208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480 우리 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480m고 1분은 몇 초입니까? 예, 1분은 60초다. 이렇게 고쳐야죠. 다시 말하면 480을 6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6, 8은 48이니까요. 8m/s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단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단위 확인하시고요. 계산하면 3.94mmH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최적이 1000m 삼승이다. V가 주어졌습니다. 유효 환기량 50이다. Q가 주어졌습니다. 작업장에 메틸클로로포름 증기가 발생해서 100ppm의 상태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농도다. 그죠? C1이고요. 이 상태에서 증기 발생이 중지되었다면 25ppm 두 번째 농도네요. 감소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했습니다. 그죠? 자, 유해 물질을 두 번째 농도로 환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공식이죠. T는 마이너스 Q분의 V다. 그죠? 곱하기 L은 C1분의 C2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현재 환기량이 50이고요. 미터 삼승 퍼 미니트 그대로 대입하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최적도 미터 삼승이니까요. 그대로 1000 넣어주시면 되고요. LN은 계산기에 LN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데요. LN 버튼 그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LN 누르시고 예, C1분의 C2잖아요. 그죠? C1은 100이고 나머지 C2는 25가 되겠죠. 그죠? 공식만 아신다면 대입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27.73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넘어갈게요.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다음은 분진 발생 작업 환경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연마 작업, 갈아내는 작업에서 먼지가 나니까 국소배기 장치가 필요하다. 좋다. 그죠? 암석을 굴진하거나 분쇄하는 작업, 먼지가 계속 나니까요. 물을 뿌려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살수한다. 좋습니다. 샌드 블라스팅, 그죠?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샌드 블라스팅에 사용되는 모래를 철사나 금강사로 대체한다. 모래는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래서 철사나 금강사, 좋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다 분진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맞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필기용 문제입니다. 보호장구의 재질과 대상 화학물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볼게요. 극성 용제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부티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극성 용제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천연고무 라텍스하고 부틸고무다. 요거를 외워버리면 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일단 틀린 건 지금 부틸은 맞고요. 요거 틀렸죠, 그죠? 면은 고체상 물질, 천연고무 라텍스는 수용성 용액도 되고 극성 용제 둘 다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국소배기 장치 후드의 형식은 했어요. 현재 먼지가 아래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하방형 또는 하방흡입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54번 넘어갈게요. 실기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후드로부터 0.25m 떨어졌다. 떨어진 거리 x가 주어졌습니다. 자, 공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제어 속도, 그죠? VC, V가 주어졌고요. 5m/s, 후드 직경이니까 직경 D가 주어졌네요. 0.4m인 원형 후드를 이용하여 제거할 때 필요 환기량 Q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고요. 미터의 삼승 per minute인가 라고 했습니다. 플랜지나 기타 조건은 없어요. 현재는 후드로부터 떨어져서 설치했기 때문에 외부식 후드잖아요. 플랜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식 후드의 기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60은요, 단위를 확인하고 붙여야 되죠. Q가 미터의 3승 per minute고, 여기에서 VC, 제어 속도가 미터 per sec. 미니트면서 세크 다닐 때는 60을 곱해준다. 그죠? 그래서 지금 60 붙여야죠. 60 곱하기 VC다. 그죠? Q는 60 곱하기 제어 속도 VC 곱하기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 X제곱 플러스 단면적 A. 이게 기본 공식.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60 곱하기 VC 대신에 5m/s 넣어주시고요.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 0.25의 제곱이고요. 자, 단면적이 없고 그 대신에 직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단면적 계산하겠습니다. 자, 직경이 있을 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에 넣으면 되죠. 그죠? 4분의 파이 곱하기 현재 직경이 0.4m이기 때문에 그대로 0.4의 제곱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경을 더해주시면 계산값이 나오겠죠. 그죠? 자, 꼭 풀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55번 넘어갈게요. 슬로트 후드에서 슬로스트는 슬롯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죠? 굉장히 폭이 좁고 길쭉한 후드죠. 이러한 슬롯의 역할은 뭡니까? 그죠? 슬롯은 공기의 균일한 흡입을 도와요. 요거는 실기까지도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6번 넘어가겠습니다. 1기압에서 1기압은 760mmHg죠. 워낙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질소가 50%, 산소 20%, 탄산가스 30%로 구성되었을 때 질소의 분압은 뭐냐면 부분 압력을 뜻해요. 지금 전체 대기는 760mmHg 압력인데 그 중에서 질소의 압력은 얼마냐? 질소는 100분의 얼마예요? 전체 100% 중에서 50%잖아요. 다시 말하면 0.5%, 그죠? 그래서 곱해주시면 380mmHg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에도 잘 출제가 됩니다. 어떤 작업장의 음압 수준이 80dB입니다. 근로자가 NRR이 19인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을 때
차음 효과를 물었습니다. 그죠? 차음 효과는 NRR-7 곱하기 0.5죠. 그래서 NRR이 19니까요. 19-7 곱하기 0.5 하면 6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8번 하나 붙일게요. 방진 마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활성탄 필터가 많이 사용된다 했는데 요거 틀렸죠, 그죠? 먼지를 걸러내는 방진 마스크 필터는 면이나 모, 합성 섬유, 유리 섬유, 금속 섬유 등이 사용되고요. 활성탄은 방독 마스크의 흡수제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종류에는 격리식, 직결식, 면체 여과식이 있고 흡기 저항 상승률은 낮아야 숨쉬기가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비휘발성 입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작업장에서 메틸렌 클로라이드 비중이 1.336이고 분자량이 84.95, TLV가 500이다 나왔습니다. 자, 500g이다, 그죠?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리터를 사용할 때 필요한 환기량 Q를 계산하라 라는 거고요. 단위는 미터 삼승 퍼 미니트로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TLV가 주어졌을 때 노출 기준에 따른 환기량의 공식이다, 그죠? Q는 분자량 곱하기 TLV죠, 그죠? 분해. 자, 현재는 21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 24.1이죠. 곱하기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 시간당 발생량입니다. 그죠? 곱하기 안전계수 있다면 곱해주고요. 단위를 ppm으로, 이게 ppm의 단위잖아요. 그죠? TLV가 ppm이기 때문에 위에도 10의 6승을 곱해서 ppm 없어진다 그랬죠. 그죠? 없애주기 위해 10의 6승 곱해줍니다. 적으면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이때 Q가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고 미니트일 때는 이게 미니트일 때는 지금은 뭐냐면요. 발생되는 게 시간당 발생량이잖아요. 킬로그램 퍼 아워이기 때문에 이 계산값 자체가 미터 3승 퍼 아워 단위가 됩니다. 지금처럼 몇 분, 미터 3승 퍼 미니트로 물을 때는 나누기 60을 해준다. 아예 그냥 기본식으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또는 요거 구해놓고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현재 분자량은 84.959, TLV 노출 기준이 500ppm이다 라고 했습니다. 21도씨다 했으니까 24.1 곱하기 그 다음에 지금 발생되는 게 요거 아까 주의하라 그랬죠. 자, 킬로그램 퍼 아워를 대입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500g 퍼 아워니까 500g은 0.5kg이죠. 이렇게 바꾸셔서 단위 보시고 0.5로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여유개수, 안전개수 7이고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계산하시면 현재는 미터 3승 퍼 아워 단위다, 그죠? 근데 몇 미터 3승 퍼 미니트입니까? 했으니까 나누기 60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33.102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역시나 실기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흡인 풍량 Q가 200이고요. 송풍기 유효 전압이 150입니다. 효율이 그죠? 0.81, 80%일 때 소요 동력을 계산하라. 그죠? 송풍기의 동력 공식은 6120 곱하기 효율 분해, 효율 조금 이상하게 했다, 그죠? 예. 효율 분해, 송풍량 곱하기 압력 전압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6120 곱하기 효율이 80%니까 0.8 분해, 송풍량이 200이죠. 단위 꼭 확인하세요. 미터 3승 퍼 미니트 단위 좋고요. 유효 전압은 150, 그죠? 미리미리 H2O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6.132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네 번째 과목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문제입니다. 61번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독성이 강한 포스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광화학 작용을 하는 유해광선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포스겐으로 바꾼다라는 건 화학 작용이잖아요. 광화학 작용을 하는 건 자외선이죠. 화학선입니다. 우리가 적외선은 화학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열선이다 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답은 2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62번 문제입니다. 자, 요건 간혹가다 실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투과력이 커서 노출 시 인체 내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을 했습니다. 우리가 투과를 잘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는다 그랬잖아요. 엑스나 감마선, 그 다음 베타, 알파 순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1번의 감마선이 답이 되겠습니다. 6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의 노출 기준에 따르면 몇 데시벨의 연속 소음에 노출돼서는 안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소음의 노출 기준에 최고 높은 소음이 115데시벨이에요. 이게 넘어가면 120데시벨이 넘는 건 충격 소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1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에는 노출되어서 안 된다. 답은 115가 되고요. 출제된 게 잘 없지만 이렇게 법규의 내용은 실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인공호흡용 혼합가스 중에서 헬륨, 산소, 혼합가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헬륨은 고압하에서 마취 작용이 약하고요. 헬륨은 분자량이 작아서 호흡 저항이 적습니다. 헬륨은 질소보다 확산 속도가 작은 게 아니라 크다, 그죠? 인체 흡수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자, 헬륨은 질소보다 확산 속도가 크면서 체내에서 불필요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혈액에 대한 용해도가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헬륨은 체외로 배출되는 시간이 질소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빨리 몸 밖으로 빠지니까 우리가 질소를 헬륨으로 대체한 공기를 흡입한다 했었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그 과거 기출에는 실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최근에 실기 기출이 좀 뜸하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할게요. 개인의 평균 청력 손실을 평가하기 위하여 6분법을 적용했을 때 500Hz에서 6dB, 1000에서 10, 2000에서 10, 4000에서 20dB이라면 청력 손실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6분법에서는요, 요거는 4분법이고 요거 6분법입니다. 예, 오타 죄송합니다. 6분법에서 평균 청력 손실은 6분의 A 플러스, 다시 말하면 500Hz에서의 데시벨이다, 그죠? 플러스 2 곱하기 B입니다. 1000Hz에서의 청력 손실 곱하기 2배 하고요. 그 다음 EC입니다. 2000Hz에서의 청력 손실이 C이고요. 2배 해줍니다. 그 다음에 D는 그냥 더해줘요. 4000Hz에서의 청력 손실입니다. 그래서 A하고 D는 그대로 더하고 중간에 B, C는 곱하기 2를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6분법이기 때문에 6분해 하시고요. 첫 번째 500Hz 6은 그대로 더하시고 1000에서 10은 2 곱하기 10이다. 그죠? 그 다음에 2000에서 10도 2 곱하기 10이고 4000에 20은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계산할 때 괄호는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계산하면 11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번도 실기 대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옥타브 밴드로 소음의 주파수를 분석했습니다. 낮은 쪽의 주파수, 그죠? 다시 말하면 낮은 쪽의 주파수가 250이고요. 높은 쪽의 주파수가 낮은 쪽의 2배인 경우에 중심 주파수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자, 우리 요거 기억할게요. 높은 쪽의 주파수는 낮은 쪽 주파수의 2배다라고 했고요. 중심 주파수는 루트 2 낮은 쪽 주파수다. 요식하고 요식 2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주파수는 바로 여기 대입하시면 돼요. FC는 루트 2, FL이 얼마인가 하면 250이다. 그죠? 루트 2 곱하기 이렇게 대입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다 대입했는 거네요. 그죠? 지금 250 곱하기 500이다. 그죠? 여기에 바로 넣었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하면 353.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체온의 상승에 따라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서 혈액 온도를 감지하거나 신경망을 통하여 정보를 받아들여 체온 방산 작용이 활발해지는 작용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일게요. 예. 물리적인 조절 작용 한번 볼게요.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체온을 방산한다는 건 밖으로 빼내는 거죠. 활발해지는 작용을 물리적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주 안 나오니까요.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8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질소마취 증상과 가장 연관이 많은 거. 자, 질소마취는 고압 환경의 2차적인 가압 현상이죠. 사기압 이상의 질소가 마취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어디다? 여기서 지금 고압 환경은 잠수 작업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별표 하나 붙여도 되겠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69번 볼게요. 사무실 면으로부터 수직으로 1.4m 거리에 칸델라의 광도를 가지는 광원이 있습니다. 이 광원에 대한 책상에서 조도는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조도의 공식은요,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떨어진 거리가 1.4조 제곱분의 광도가 1000이다 주어졌죠. 그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에는 그다지 자주 출제는 안 되어서 하나 정도 붙여도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70번. 맞죠? 그죠? 69번 했고 70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상기압과 건강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고기압 조건은 주로 고공에서 비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고기압은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압이죠. 고기압은 물속에 들어가는 작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건 바로 맞는 것 했네요. 1번 틀렸네요. 고기압 조건에서의 건강장애는 주로 기후의 변화로 인한 대기압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며 휴식이 가장 좋다. 고기압 조건에서 장애를 휴식한다고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죠? 고기압 조건에서의 건강장애는 생체와 환경 사이 압력 차로 인해서 1차 가압 현상과 고압의 대기가스 독성에 의한 2차 가압 현상이 있죠. 그래서 휴식이 제일 좋다. 틀렸다. 그죠? 고압 조건에서 급격한 압력 저하, 감압하는 과정은 혈액과 조직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포를 형성해서 조직과 순환기계 손상을 일으킨다. 요거 맞죠? 그죠? 고기압 조건에서 주요 건강장애 기전은 산소 부족이다. 산소 부족은 저기압일 때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건 바로 요것도 틀렸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빨간 별표 하나 붙일게요. 다음 중 단기간 동안 자외선에 초과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웰더스 플래시에서 이게 전기 용접, 자외선 살균 취급자들이 자외선 노출 때문에 생기는 정광성 안염이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붙여볼까요? 일반적으로 전신 진동에 의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진동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건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진동 수도 영향을 주죠. 방향이 또 작업자에게 향한 방향이라 해야죠. 그 다음에 얼마나 폭로되는가 노출 시간이고요. 온도하고는 크게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73번 문제입니다. 저기압 환경이라는 건 고소 작업, 고공 환경이 되겠죠. 그죠? 에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산소 중독 증상, 폐압박, 질소 마취했는데요. 질소가 마취되는 건 4기압 이상에서 마취 작용을 일으키죠. 요거는 고압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4번 넘어갈게요. 진동에 의한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진동의 발생원을 작업자에게서 격리하는 거 좋죠. 그죠?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학적으로 설계 관리하는 거 좋죠. 하지만 훈련을 통하여 신체 적응력을 향상한다고 진동 장애가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5번 넘어갈게요. 전리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실기까지도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외울 때는요. 골인 그랬죠. 그죠? 골수인파선. 골인 했고요. 그 다음에 수, 상, 내, 결, 지, 뼈, 근육, 폐, 내장, 신경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골인 할 때 골수가 되겠습니다. 76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압 환경에 노출된 인체의 생리적 기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고온이네요. 그죠? 온도가 높을 때 수분이 부족할 수 있죠. 피부 혈관이 고온에선 확장되죠. 근육도 이완이 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는 감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중에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현재 총 흡음량이 1400이다. 그죠? 현재니까요. A1이 되겠죠. 현재의 흡음량입니다. 작업장에 흡음을 보강하여 4000을 더한다. 그죠? 1000에 4000을 더했습니다. 총 소음 감소는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소음의 감소 NR은 해서요.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었고 흡음 처리 전에 총 흡음력 분의 흡음 처리 후의 총 흡음력이 공식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 처리를 하기 전에는 1000이죠. 근데 처리하고 나니까 1000에 4000을 더했으니까 총 더하면 5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는 1000, 위에는 5000 하시면 되겠죠? 7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넘어가겠습니다. 빛 또는 밝기와 관련된 단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칸델라 있다, 그죠? 이거 광도의 단위가 되겠죠. 루멘은 광속의 단위가 되고요. 푸트 캔들 또는 푸트 램버트 이것도 광속 발산도 또는 휘도의 단위가 됩니다. 아닌 건 1번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7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요시까지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중 음의 세기 레벨을 나타내는 데시벨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음의 세기 레벨 SIL은 10 곱하기 로그고요. I0분의 I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I0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가 된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호족 또는 참수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장기간 한랭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발이 또는 찬물에 지속적으로 잠길 때 발생된다. 그죠?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근로자 발이 한랭에 장기간 노출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습기나 물에 잠기면 발생한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산업독성학 8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자, 생물학적 모니터링에서 사용되는 약어의 의미가 틀린 것은 했습니다. B가 있다, 그죠? 이건 백그라운드를 뜻합니다. 직업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은 근로자 검체에서 동일한 인자가 검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위험이 있는 결정인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SC가 있다, 그죠? 자, 요거는 볼게요. SC는 감수성을 뜻해요.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감수성이 커질 수도 있다. 그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민감한 감수성을 나타냅니다. 화학물질 영향으로 감수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NQ가 있다, 그죠? 요거는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생물학적 노출 지수가 설정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NQ다, 그죠? 결정인자가 동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지표다. 요게 틀린 설명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NS가 있죠, 그죠? NS는 비특이적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특정 화학물질 노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이 결정인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그죠? 그래서 비특이적 NS는 특정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에 의해서도 결정인자가 나타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체크 표시 파란색 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직업성 피부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빈번한 직업성 피부질환은 접촉성 피부염이다. 맞죠? 그죠?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일반적인 보호기구로도 개선 효과가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 알레르기성 체질이 있는 사람에게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성이 있는 체질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호기구로는 개선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첩보시험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 감작물질을 색출하는 임상시험, 요거 필기 자주 나옵니다. 일부 화학물질과 식물은 광선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피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답은 2번 되고요. 넘어갈게요. 83번입니다. 노말헥산이 체내 대사 과정을 거쳐서 변환되는 물질입니다. 노말헥산에 폭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 그죠? 요거는 암기하시는 게 좋다. 그죠? 자, 마녀 털 그랬죠. 그죠? 톨루에는 만요산이죠. 벤페놀 그랬죠. 벤제는 페놀이고요. 메틸마녀 크시더니 그랬잖아요. 크실렘 메틸마뇨산, 니트로벤 메타헤모, 니트로벤제는 메타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에틸벤 만델린, 에틸벤제는 만델린산이죠. 이황화탄 TTCA 그랬죠. 이황화탄소는 TTCA입니다. 노말헥산은 소변 중에 노말헥산이나 소변 중에 2.5 헥산디온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요거는 나올 때마다 보시면서 꼭 실기까지 암기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8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성면 작업의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성면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가능한 습식으로 한다. 날리지 않도록 한다. 좋다, 그죠? 성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이나 공정 등은 격리해서 근로자 노출을 막는 거 좋습니다.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성면 취급 설비는 밀폐실에 넣어서 양압을 유지한다 했는데요. 양압은 뭐냐면 밀폐실의 압력이 높은 거예요. 주변 압력보다. 공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반대로 음압을 해야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바깥 공기는 안으로 들어가지만 안 공기는 밖으로 못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공정상 밀폐가 곤란한 경우는 적절한 형식과 기능을 갖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한다. 그래서 오타가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8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성면 자체는요, 실기에 잘 나와요. 근데 이 작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넘어갈게요. 카드뮴 중독의 치료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소변 속의 카드뮴 배설량은 카드뮴 흡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맞다, 그죠? 발 또는 CADTA 등을 투여하여 신장에 대한 독자궁을 제거한다 했는데요. 치료제로 발이나 CADTA 등 금속 배설제를 사용할 때는 신장의 독성을 증가시키므로 사용을 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죠? 칼슘 대사에 장애를 주어 신결석을 동반한 증후군이 나타나고 칼슘 배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슘 대사 장애가 생기죠. 그죠? 폐활량 감소, 장기량 증가, 호흡곤란의 폐 증세가 나타나고요. 이 증세는 노출 기간, 노출 농도에 의해 좌우가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6번, 그죠? 산업 독성학에서 LC50에 설명했습니다. L은 lethal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치사를 뜻해요. 사망, 죽인다는 거고요. C는 concentration 그래서 이게 농도를 뜻하고요. 50은 실험 동물의 50%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실험동물의 50%가 죽게 되는 농도이다. 이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밑에 해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87번. 다음 중 크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유가의 크롬은 바람성이다. 맞다, 그죠? 예, 콜리는 크롬, 그래서 비강암 일으켰잖아요, 그죠? 주로 소변을 통하여 배설이 됩니다. 형광등 제조, 치과용 아말감 산업이 원인이 된다 했는데요. 이렇게 치과용 아말감에서 우리 수은 중독이죠. 온도계, 농약, 살충제, 치과용 아말감,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죠? 만성 크롬 중독인 경우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 좋습니다. 88번 필기에 자주 나오죠. 납 중독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혈액 중의 납 농도, 맞다, 그죠? 햄의 합성과 관련된 효소의 혈중 농도. 자, 신경 전달 속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맞잖아요. 햄의 합성, 햄의 대사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닌 건 바로 4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납중독 확인 시험 요거 한 번씩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ALA 이동이 아니라 ALA가 얼마만큼 축적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89번 문제입니다. 실기에 잘 출제가 됩니다. 동물 실험에서 구해진 역치량을 사람에게 외삽하여 사람에게 안전한 양으로 추정한 것을 SHD, 체내 흡수량이라고 합니다. 계산에 필요치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SHD, 체내 흡수량 미리그램은 CTVR입니다. C는 농도죠. 미리그램 퍼 미터의 잠승이고요. T는 노출된 시간이 된다.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V라는 건 폐환기율이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건 폐환기율 또는 호흡률이고, 그 다음에 R은 체내 잔류율입니다. 얼마만큼 흡수되어 몸에 잔류되는 거죠. 배설률은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89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우레탄 도료를 사용하는 도장 작업 근로자에게서 직업성 천식이 발생되었을 때 원인 물질은 했습니다. 최근 들어 요거 필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성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은 톨루엔 디이소시안산염이에요. TDI, 목분진, 무수트리멜리트산, TMA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직업성 천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번의 TDI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91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유해 물질의 독성 또는 건강 영향을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독성을 결정하는 인자로 거리가 먼 것은, 그죠? 자, 일단은 인체 내 어디로 침입하는가도 독성 결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이 강하다는 건 그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강도가 강한 거고요. 노출되는 농도도 중요하지만 작업장 내 근로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입니다. 소변 중,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화학물질 A의 농도가 28mg/ml다라고 나왔고요. 단위 시간당 배설되는 소변의 부피가 1.5다라고 나왔고요. 혈장 중 화학물질 A의 농도가 0.2다라고 나왔습니다. 단위 시간당 화학물질의 제거율을 계산하라. 근데 가만히 단위를 보니까요. 밀리리터 퍼 미니트를 계산하라 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지금 주어진 건 0.2 혈장 중 화학물질 A의 농도가 0.2mg per ml예요. 0.2mg per ml 분해. 자, 지금 뭐가 나왔는가 하면 단위 시간당 배설되는 소변의 부피가 배설되는 게 1분의 1.5ml예요. 그래서 1.5ml 곱하기 미니트 했고요. 또 하나 주어진 건 농도가 28mg per ml다. 자, 이렇게 밀리리터
없앴다. 그죠? 그럼 이제 남았는 건 요거 곱하면 42mg이 남았고 밑에는 미니트가 남았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0.2mg 있고 밀리리터가 있다. 그죠? 미리그램 약분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남는 값은 위에는 42, 요거를 그대로 하면, 요렇게 한번 해놨네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곱한 게 밑으로 갑니다. 0.2mg 곱하기 미니트고요. 요렇게 곱해서 위로 가면 돼요. 42mg 곱하기 밀리리터죠. 그래서 미리그램 약분하니까 위에는 밀리리터가 남았고 밑에는 미니트 남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공식을 특별히 기억한다기보다는 주어진 값하고 구하라는 단위를 이렇게 맞춰서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거든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3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피부에 색소 침착이 가능한 표피층 내의 세포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쓰잖아요. 멜라닌 세포 때문에 김이 형성된다 하죠. 그죠? 멜라닌 세포가 피부 색소 침착이 가능한 세포가 되겠습니다. 9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조혈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은 했죠. 자, 납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 위장계통 장애, 중추신경계통장애, 그 다음에 신경 및 근육계통장애, 조혈기능장애, 만성신장기능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혈장애는 답은 1번의 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을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95번. 다액 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철강 제조업 석탄 건류 공정에서 잘 발생이 되죠. PAH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는 시토크롬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일단 넘어가 볼게요. PAH의 배설을 쉽게 하기 위하여 수용성으로 대사되고요. 벤젠 고리가 2개 이상인 것으로 톨루엔 크실렌 아니죠, 그죠? 자, 이 다액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게 나프탈렌이에요. 그래서 나프탈렌, 벤조피렌 등이 이 PAH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그죠? 납중독, 요거 참 자주 나옵니다. 필기에. 납중독의 주요 증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비 체내 흡수 시의 증상은요. 혈색소량은 저하가 됩니다. 죽은 적혈구죠. 망상 적혈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혈청 내에 철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 내에 프로토포르피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소변 중에 코프로포르피린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 중에 델타 아미노레블린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소변 중에 ALAD 활성치가 저하하게 됩니다. 그럼 요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그죠? 바로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조금 많긴 하지만 자꾸 보시면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97번 넘어갈게요. 화학적 질식제에 심하게 노출되었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했습니다. 질식제는 크게 두 가지죠. 그죠? 단순 질식제하고요. 화학적 질식제가 있었거든요. 단순 질식제는 생리적으로 아무 작용도 하지 않지만 이게 많으면 산소 분압을 저하시켜서 산소 공급을 부족하게 되는 거죠. 화학적 질식제는 혈액 중의 혈색소와 결합을 해서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하죠. 그래서 뇌질식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적 질식제에 노출되었을 때 사망하는 원인은 뭘까요? 폐에서 산소 제거, 심장 기능 저하, 폐 속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활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뇌질식을 일으킨다. 그죠? 답은 3번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97번까지 했고 9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해 화학 물질에 의한 간의 중요한 장애인 중심 소엽성 괴사를 일으키는 물질은 했죠. 간신 사염화를 소괴합니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과 신장에 장애를 일으키고 중심 소엽성 괴사를 일으키는 건 사염화탄소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유해 물질을 흡수해서 배설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흡수된 유해 물질은 원래의 형태든 대사 산물의 형태로든 배설되기 위하여 수용성으로 대사가 됩니다. 흡수된 유해 물질은 다양한 비특이적 효소에 의해서 유해 물질의 대사로 수용성이 증가되어 체외로 배출이 용이하게 됩니다. 간은 화학 물질을 대사시키고 콩팥과 함께 배설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 다른 장기보다도 여러 유해 물질의 농도가 낮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 대사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의 농도가 높다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유해 물질은 조직에 분포되기 전에 먼저 여러 개 막을 통과해야 하고요. 자, 그래서 흡수 속도는 유해 물질 물리화학적 성상과 막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0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중금속에 의한 폐 기능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철폐증은 철 분진 흡입에 의한 암 발생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철이나 우리가 철 분진을 흡입하게 되면 폐증이라는 건 폐에 철의 먼지가 쌓이는 거죠. 암이 아니라 진폐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설명이 틀렸죠. 화학적인 폐렴은 베릴륨, 산화카드뮴, 에어로졸 노출에 의하여 발생하고요. 발열이나 기침이나 폐 기종이 동반됩니다. 금속열은 금속이 용융점 이상으로 가열될 때 형성되는 산화금속 큐 형태로 흡입할 때 발생이 되죠. 육가크롬은 폐암, 비강암을 유발하는 인자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려운 문제들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